미사일 한 발 살 돈도 없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나라가 28년 뒤 세계 최고 요격률을 찍습니다. 교시문초로 이란이 UAE를 향해 쏟아부은 미사일 174발, 드론 68구대를 막아낸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요격률을 찍은 미사일이 미국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것도 아닙니다. IMF 때 미사일 한 발 살 여유조차 없어서 국민들이 금반지를 모으던 바로 그 나라가 만든 겁니다. 969억이라는 도박으로 시작된 28년의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겠습니다. 28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한국의 하늘을 지키던 무기가 뭐였는지 아시나요? 호크 미사일입니다. 1964년에 들여온 미국이 1950년대에 설계한 무기예요. 공군이 철매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이 철매가 하늘을 감시하려면 레이더가 5대나 필요했습니다. 탐지용 따로, 추적용 따로, 유도용 따로, 발사대도 물리적으로 회전시켜서 적 방향을 겨냥해야 했어요. 쉽게 말하면 1960년대에 설계된 무기로 2000년대를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이 호크 미사일이 결국 언제까지 현역이었는지 아세요? 2021년 7월이에요. 도입부터 퇴역까지 무려 57년. 한국 방공의 현실이 그랬습니다. 당연히 새 미사일이 필요했죠. 1992년 노태우 정부가 새 방공 미사일 도입 사업을 시작합니다. 러시아 S-300을 사느냐, 미국 패트리어트를 사느냐. 그런데 이 사업이 결론을 못 내고 수년째 표류합니다. 그러다 1997년 나라가 통째로 흔들려요. 1997년 11월 한국 정부가 IMF의 구제 금융을 요청합니다. 나라 외화보유액이 40억 달러 미만, 환율은 700원대에서 1962원까지 치솟았어요. 30대 대기업 중 여여불꽃이 부도났고 실업자가 178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에 340주만 명이 참여해서 금반지, 금목걸이를 내놓았어요. 금 225톤. 나라 빚을 갚자고 국민들이 가부를 녹인 겁니다. 미사일 도입 사업은 당연히 백지화됐습니다. 미사일 한 발 살 돈이 없으니까요. 보통이라면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야 정상이에요. 경제가 박살났는데 미사일 개발을 누가 합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위기가 청홍을 낳았습니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결정을 내립니다. 살 수 없으면 만들자. 공군이 900억 69억 원을 걸었어요. 프로젝트명은 철매의활, IMF 한복판에서 시작된 구비 용과 9억짜리 도박이었습니다. 그런데 밑바닥부터 혼자 만들 기술력은 없었어요. 여기서 기막힌 거래가 하나 성사됩니다. 1999년 9월 러시아에 280만 달러를 지급합니다. 당시 환율로 약 37억 원이에요. 37억이면 강남 아파트 한 채 가격인데 그 돈으로 세계 최고의 방공 기술을 손에 넣었습니다. S-300, S-400 계열 미사일 기술이 한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이 협정에는 나중에 골치 아픈 조항이 하나 숨어 있었어요. 공동 연구 결과를 제3국에 수출할 때 러시아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한국 연구진은 러시아 기술을 그대로 베끼지 않았어요. 러시아식 기초 위에 미국 패트리어트의 장점을 결합합니다. 그런데 진짜 결정적인 선택은 레이더였습니다. 처음엔 러시아제 레이더를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소련 시절 아날로그 회로가 그대로 들어가 있고 부품 전량을 러시아에서 수입해야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레이더가 고장나면 러시아한테 손 벌려야 한다는 거예요. 안보의 생사여탈권을 남한테 맡기는 셈이죠. 연구진이 결단을 내립니다. 레이더를 직접 만들겠다고. 한화 시스템이 주관해서 다기능 레이더를 독자 개발합니다. 탐지, 추적, 유도를 하나의 레이더로 통합하는 거예요. 이 결정이 나중에 천궁귀를 세계 시장에 내보낼 수 있게 된 결정적 이유가 됩니다. 그렇게 13년이 흘렀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2011년 12월 천궁이 완성됩니다. 호크와 비교하면 차원이 달랐어요. 호크가 망원경 5개를 돌려가며 하늘을 살피는 거라면 청웅은 레이더 하나로 사방을 동시에 봅니다. 동시에 4부께 표적을 추적하고 여러 목표를 한꺼번에 공격할 수 있어요. 360도 전방위 대응. 미사일을 가스로 밀어 올린 뒤 공중에서 엔진을 점화하는 방식이라 어느 방향이든 쏠 수 있습니다. 2016년 서해 최전방에 배치됐고 2021년에 57년간 버텨온 호크가 드디어 퇴역합니다. 1964년부터 2021년까지 반세기 넘게 한국 하늘을 지킨 노병이 마침내 물러난 거예요. 하지만 이건 서막이었습니다. 청홍에는 한 가지 한계가 있었거든요. 전투기는 잡지만 탄도미사일은 못 막았습니다. 탄도미사일이 뭐냐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와서 위에서 떨어지는 미사일이에요. 속도가 마 5 이상. 이걸 막으려면 미사일에 미사일을 직접 박아서 부셔야 합니다. 하늘에서 날아오는 총알을 총알로 맞추는 거예요.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나라만 가진 기술입니다. 2012년 청홍유 개발이 시작됩니다. 목표는 이 탄도미사일 직격 요격. 미사일이 스스로 목표를 찾아가는 눈을 달고
마하우의 속도로 날아가 적 미사일을 정면으로 박아서 부수는 거예요. 포대 하나에 발사대 4기, 발사대 하나에 미사일 8발, 한 포대가 32발을 운용합니다. 이 LI 넥스원이 체계를 총괄하고 한화 시스템이 레이더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대를 이제 풍산이 탄두를 맡았어요. 대한민국 방산의 핵심 기업들이 총동원된 겁니다. 2016년 시험 사격장에서 마 4첨으로 40km 표적을 명중시킵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를 순식간에 날아간 거예요. 명중률 100%, 시험 사격 100%. 이대로 양산만 하면 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의 발언이 이 모든 걸 흔들어 놓습니다. 2017년 10월 국정감사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1조 원이 아깝다. 투자 대비 효과가 적다. 그러면서 천궁이 양산 사업을 정역 중단시킵니다. 샵계포대 200발 이상 양산 계획이 통째로 흔들렸어요. 피땀으로 만들고 시험 사격 100%까지 찍은 무기를 돈이 아깝다고 접으라는 겁니다.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 심정이 어땠겠어요? 다행히 같은 해 11월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원래 계획대로 양산을 결정합니다. 송영무 장관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임했어요. 양산은 오히려 20개 포대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중동에서요. 2021년 UAE 공군이 한국 시험 사격장까지 날아옵니다. 직접 눈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탄도미사일 요격, 항공기 요격, 2번 쏴서 2번 다 명중. UAE가 청홍2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어요. 예멘 후티 반군이 북한 기술 기반 미사일로 위협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방패가 급했습니다. 그런데 패트리어트는 유도탄 한 발에 40억에서 60억 원, 청홍2는 15억에서 17억 원이에요. 같은 예산으로 3배 더 많은 방패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2022년 1월 두바이에서 계약서에 사인합니다. 35억 달러 약 4조 1,800억 원, 10개 포대. 문재인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 UAE 부통령이 함께한 서명식이었어요. 대한민국 방산 수출 역대 최대 기록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32억 달러, 이라크가 28억 달러, 3국 합산 약 12조 원. 기억나시죠? 이 협정에 숨어 있던 족쇄 조항, 러시아 동의가 필요하다는 그 조항이요. 그런데 한국 연구진이 레이더를 직접 만들었잖아요. 청홍쿠에는 러시아 부품이 단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2022년 러시아 제재가 시작돼도 수출에 전혀 영향이 없었어요. 계약서에 사인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아직이었어요. 실전이 남아 있었습니다. 2016년 3월 4일 이란이 UAE를 향해 탄도미사일 174발, 드론 687구대 순항미사일 8기를 쏟아붓습니다. UAE 알다프라 공군기지에 배치된 청궁2 2개 포대가 응사합니다. 60여 발을 발사해서 90미노크를 격추시켰어요. 순항 미사일 8기는 청홍2가 단독으로 전량 격추합니다. 100% 실전이 증명한 겁니다. 시험 사격이 아니라 진짜 전장에서요. 나흘 뒤 UAE 공군 C-17 수송기가 대구 국제공항에 착륙합니다. 청홍2 유도탄 30여 발을 긴급으로 실어갔어요. 오후 4시에 도착해서 일절 2시간 만에 다시 UAE로 출발했습니다. 그 정도로 급했던 거예요. UAE뿐 아닙니다. 사우디, 이라크 세 나라 모두 추가 물량을 긴급 요청했어요. LX1 생산 라인이 풀가동에 들어갑니다. 이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 위기에 빠졌습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65달러에서 110달러 이상으로 뛰었어요.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66.1%가 중동에서 오고 그 대부분이 이 해협을 지나갑니다. 청홍2가 UAE를 지켜낸 건 단순히 무기를 판 게 아니에요. 한국의 에너지 안보까지 지킨 셈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무기 장사가 아니에요. 냉전이 끝나고 미국과 유럽은 방산 생산을 줄여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북한 위협 때문에 무기를 끊임없이 만들어야 됐어요. 그 시간이 쌓여서 지금의 K방산이 된 겁니다. 청홍 2만이 아닙니다. K9 자주포는 신규 판매 기준 세계 점유율 약 70%. 레드백 장갑차는 호주에서 독일을 이겼어요. 무기를 팔 수 있는 나라는 무기를 끊임없이 만들어 온 나라입니다. 국익 6구억으로 시작된 도박은 28년 만에 12조짜리 방패가 됐습니다. 96%라는 숫자는 수치가 아니라 증명이에요. IMF 속에서도 연구 실부를 끄지 않았던 이름 모를 연구원들, 레이더를 직접 만들겠다고 결단한 엔지니어들, 양산 중단 위기에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그 28년의 시간이 만든 숫자입니다. 청홍 3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예산 2조 8,300억 원. 차세대 레이더를 달고 더 멀리, 더 정확하게. 하늘의 활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으면 좋겠습니다.